기름값 폭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송료는 그대로인데 경유값은 뛰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호남 민심 얻기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역량 있는 후보를 내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인 고려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을 되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꿔가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송료는 그대로인데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뛴 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도 유가 환급금 삭감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톤이 넘는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카캐리어 운전자들은 한 달에 평균 3,000리터 정도의 경유를 사용합니다.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한 달 기름값만 570만 원, 1년 전보다 매달 17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경유가 때문에 저희 화물차 기사들이 거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만큼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유값이 1,300원대에서 1,900원까지 치솟으면서 운송료의 절반 이상을 기름값에 쓰고 있습니다.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지금. 오늘 지금요 보통 작년 같으면은 23만 원이면 될 건데 지금 33만 원 넣잖아. 10만 원어치 더 넣어야 돼 기름을. 차를 멈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그냥 고민스러워 죽겠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도 화물차 운전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20%가 내렸지만 화물차에 지원되던 유류 환급금이 그만큼 깎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요소수 값이 내리지 않으면서 매달 15에서 20만 원의 부담까지 추가됐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로 유가 폭등에 내몰린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번 주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집회를 세종시에서 갖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심층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3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재선에 나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강규형 일자리, 인공지능, 출산율 제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도시철도 착공 이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로부터 추월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년의 기회를 더 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그마한 지자체로는 크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강주 전남이 통합해서 초광역 경제권을 확보해야 우리가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강주 중심의 지역 국가, 리전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은 하나다. 전국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상생과 동반 성장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공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무등산이 보여야 되는 곳은 이제 낮게 가고 거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은 거기에 맞게끔 또 개발이 되도록 하고 이런 맞춤형 합리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도 확보되고 도시 건축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해서 5년 후에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에서 호남 민심 얻기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역량 있는 후보를 내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고심하던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KBC와의 통화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KBC와의 통화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 측과도 교감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고향을 위해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라며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대기업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책적 강한 결단이 필요해서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차기 정부와 협력해 지역의 이익을 견인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남 문제 해결 없는 국민 통합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제가 온 몸으로 호남의 인재들을 지키고 호남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호남에서도 정치 경쟁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신이 변화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다음 주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 신청을 한 뒤 고향에 내려와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고려방송은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려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언어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말만 하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고려인 마을 공동체 라디오인 고려방송입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방송을 동시 송출하며 한국인들과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들깨질에 러시아 말로도 나오고 한국말도 많이 나와요. 방송 걸쳐서 이렇게 고려인들을 많이 알리기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고려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려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고려인들에게 이 한국어 교육 콘텐츠들을 모아서 한번 제공을 해드릴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잇따라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고령화 시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을 되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가꿔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 낡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레 색을 입히자 멋진 예술 작품이 탄생합니다. 벽화를 그리고 꽃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협동심도 생기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여느 농촌처럼 정적만 돌던 마을에 활기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주민들은 형형색색의 꽃을 심으며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성군 전체 600개의 자연마을을 주민들 스스로 갖고 나가는 이 사업이 벌써 3년째 이어지면서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가 가꾸는 사업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고성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전라남도 시범 사업이 되어서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동네 특색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고령화 시대 농촌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과실 책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현장 소장과 품질 담당자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과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관계자 4명, 감리 3명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해 붕괴 과실 책임자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산 본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분과 콘크리트 업체의 불법 행위, 구조적 비위 행위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영암 현대사무중공업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박블록 용접 작업을 마친 A씨는 퇴근 준비를 하고 다시 작업장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등이 수업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협의회는 최근 자발적 협의를 거쳐 4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을 지원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방역과 교육과정 정상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지역 중고교 부장교사의 수업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 민선 7기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트 본부가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약 이행 자료와 누리집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약 이행과 21년 목표 달성 그리고 주민 소통 분야를 평가한 결과 전라남도는 세 부문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 동구와 남구,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공직선거 검증 신청자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검증 신청자 79명 가운데 43명에게는 적격 판정을, 33명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 판정을, 3명은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남은 검증 권한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등에 이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정성홍, 김선호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정성홍 후보와 김선호 후보는 최근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전이지만 이달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성향의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선거 구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와 비전교조 성향 후보군, 그리고 전교조 성향의 후보군의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여수를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여수의 천지개벽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무안을 잇는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조계원 전 수석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약산업 클러스터를